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주택관리사란 뭔지 그리고 관리소정의 역할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2의 인생 제2막으로 주택관리사를 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러면 주택관리사의 역할이라던가 우리 주택관리사가 어떻게 하면 주택관리사는 어떤 거를 관리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는 집합건물 교육하는 판도라고요. 판도라 격리실무 그리고 에듀파에서 교육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지집합건물 회계컨설팅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네이버 카페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희 네이버 카페에 어떻게 들어가나요 하는데요. 그냥 네이버 같은데 아무나 들어가셔서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 치시면은 저희 카페 나옵니다. 가입하시면 되시고요. 설명란에다가 저희가 링크 걸어 드릴게요. 여러분, 공동주택은 여러 개의 구분으로 나눠지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그냥 공동주택관리법과 주택법 그리고 건축법에 해당되는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드릴게요. 일단 공동주택관리법에는요. 주상복합,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을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이라고 하고요. 건축법에서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기숙사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택법에서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말해요. 근데 여러분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게 여기서 좀 더 얘기를 들어가자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게 이 주상복합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상복합은 어떤 게 공동주택에 해당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어떤 걸까요, 여러분? 공동주택은 아파트랑 상가랑 같이 있잖아요. 위에는 보통 아파트가 있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상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파트가 15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을 따릅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헷갈리시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파트가 공동주택관리법을 따르면 상가도 공동주택관리법을 따르나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따를까요? 아닙니다. 상가는 집합건물관리법을 따릅니다. 집합건물법을 따릅니다. 자, 그리고 의무관리 대상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여러분, 공동주택 얘는 의무관리 대상과 비의무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관리 대상은 주택관리사가 반드시 관리하셔야 돼요. 비의무 대상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사 아닌 분들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아파트는 비의무 대상이든 의무 대상이든 대부분이 주택관리사를 가지신 분들이 관리를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보면은 열심히 우리가 공부해서 땄잖아요. 근데 대부분 의무단지인 경우만 주택관리사 이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상가 있죠, 상가. 상가에도 그러면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혹은 주택관리사 보호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가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선임하지 않습니다. 의무관리 대상인 아파트만이 공동주택만이 주택관리사나 주택관리사 보호 자격증을 선임하게 됩니다. 즉 의무관리 대상을 확인해 보면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관리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인 거는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입니다. 혹은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파트에 대부분 승강기 설치되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5층 이하여서 승강기가 없는 120세대 아파트는 공동주택일까요? 아닐까요? 승강기가 없는 공동주택이 의무단지, 공동주택이긴 한데 의무단지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150 또한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이거나 지역 난방 방식 역시 포함됩니다. 개별 난방이면 아니라는 거죠. 즉 개별 난방이면 이거의 반대 개념이 뭐겠어요, 여러분?
뭐 반대라기보다는 개별 난방인 경우는 아니라는 겁니다. 4번은 건축법 제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이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앞에서 말한 주상복합입니다. 건축법 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 아파트 밑에 동일한 건축물로서 밑에 상가 지었다는 겁니다. 이게 15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 의무관리 대상으로 본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 우리 주상복합인데 우리 아파트가 160세대고 상가가 50세대예요. 50점포예요. 그런 경우에는 의무단지일까요? 아닐까요? 의무단지입니다. 단지 아파트 따로 짓고 상가를 따로 지었어요. 그럴 경우에는 아닙니다. 동일 건축물로 건축된 건물입니다. 예전에는 아파트 이렇게 따로 짓고 옆에 상가 이렇게 같이 지어놨잖아요. 그러면 얘는 동일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거나 150세대 이상인데 승강기나 중앙집중식 혹은 지역 난방 방식이 포함된 공동주택.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파트의 난방 방식이 중앙집중식이어서 우리가 중앙에서 떼서 밖으로 우리 각 세대에 보내준다거나 지역 난방 방식으로서 지역 난방에서 우리가 열을 보내서 그걸 각 집에다 보내주는 형식이면 의무 관리 대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우리 집집마다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우리 집은 개별 난방 방식이야 라고 하면 15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150세대 이상이고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주상복합 중에서 아파트, 주거 공간이 15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관리 대상이고 그런데 상가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같이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요 하나에도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죠. 자, 우리 소장님들, 우리 주택관리사들이 따라야 하는 법들은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 근로기준법, 간연법, 예방법, 승강기, 어린이 놀이시설, 수도법, 전기사업, 소방시설, 산업안전보급, 폐기물관리,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등 여기에 뭐 엄청 더 많죠. 뭐 처리기준도 많고 시행령도 많고 여러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 다니면서 개정 과목 잘못 썼다고 해서 과토료 맞지 않죠? 하지만 공동주택, 특히 의무관리 대상은 의무관리 대상은 장기 수선충당금으로 써야 되는데 수선충당금으로 썼다고 과토료 맞습니다. 어떤 직업도 이렇게 많은 공무원 빼고요. 어떤 직업도 아마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많은 국가기관인의 법이나 아니면 회계처리 기준이나 이런 거에 타이트하게 매이는 것은 아마 공동주택 밖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자, 관리사무소의 업무는요. 보통 관리 업무, 회계사무 업무, 전기시설 업무, 영선 업무, 조경환경 업무, 보안 업무 여기에 이제 커뮤니티까지 포함이 되죠. 그런데 이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 누구냐? 각각 파트별로 담당자는 있지만 이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은 누구냐? 누굴까요, 여러분? 관리소장입니다. 그래서 소장님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자격증을 따느냐? 소방은 기본적으로 공부합니다. 소방. 주택관리사 당연히 따죠. 주택관리사 따고 그 다음에 따는 것이 소방. 기본적으로 조경. 요 두 개는 조경까지는 기본적으로 따고요. 그 다음에 뭐를 또 딸까요? 전기 땁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전기. 그리고 또 뭐 딸까요? 건축 관련해서 공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히려 법을 공부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격리 회계 업무를 했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관리소장 되면은 훨씬 유리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W 위탁사에 있을 때 우리 공채에 들어오신 분들 보니까요. 스카이대 출신도 많으시고요. 좋은 대학교 출신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또 어떤 분들 많을까요? 대기업 다니셨던 분들, 뭐 대우, 뭐 중공업 다니셨던 분들, 현대 다니셨던 분들, 그리고 뭐 다른 곳에 다니셨던 좋은 직장에 다니셨던 그런 분들도 많이 땁니다. LH 공사에 있으셨던 분들도 나오셔서 주택관리사 소장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관리소장을 할 수 있는 주택관리사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또 메리트는 뭐죠, 여러분? 주부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력 단절되셨던 분들도 하실 수 있고요. 이게 참 서로 좀 첨예해 보이긴 하지만 이 주택관리사가 많은 분들이 도전하시는 이유는 자격증 따기가 타 자격증에 비해서 좀 수월하다는 거. 어렵긴 하지만 타 자격증에 비해서 뭐 자격 요건이나 이런 게 엄청 까다롭지 않죠. 뭐 소방이나 요즘 전기 같은 거 따려면 뭐 관련 학과라던가 아니면 또 어떻게 되죠? 자격증이 다른 자격증이 있다거나 기사 자격증이 있다거나 소방 같은 경우에는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해야 된다거나 5년 이상 해야 된다던가 이런 게 있죠. 하지만 주택관리사는 다행히 그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따기는 그만큼 좀 쉽지만 취업하기는 더 어려운 직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소장님들은요. 소장님한테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뭐만 얘기하면은 이제 그 건축 관련해서 이야기를 막 하시는데 그분들이 막 무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건축 기사 자격증을 따셨더라고요. 사실은 급여가 관리사무소장님이 급여가 엄청 높지 않잖아요. 하지만 알아야 될 거는 굉장히 많고 의무도 굉장히 많은 직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자격증 취득하기에 수월한 그리고 어떤 자격이나 특별한 요건이 없는 자격증이다 라고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입봉하시고 나면 더 많은 공부를 좀 노력을 하셔야 하는 그런 직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거 외에도 수많은 업무들을 하죠. 여기에 관련된 관리 업무라던가 회계 사무 업무에 대해서 점검하셔야 되고요. 전기시설 업무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요. 영선 업무, 조경 환경 업무, 보안 업무, 그리고 커뮤니티 업무까지 모두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직원도 또 뽑죠. 인사 노무까지. 그리고 가장 또 뭐를 할까요, 여러분? 뭐를 할까요? 동대표 관련된 업무 하잖아요. 민원 처리하시고 동대표 관련돼서 회의도 하시고 기타 굉장히 업무가 많습니다. 자,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 조직도는요. 관리소장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 보라는 거는요. 아직 주택관리사를 따긴 땄는데 여기 여러분 이거를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보자가 무슨 보자입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신경을 써본 적이 사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여러분 시보라는 뜻 아시죠? 시보. 어떤 관직에 정식으로 임명되기 전에 실제로 그 일에 종사하여 익히는 일 또는 그런 직책 할 때 그 보자 있잖아요. 시보 할 때 그 보자입니다. 그래서 기울보, 도울보 보통 고조할 때 그 보자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땄는데 아직 경력이 없으신 분들 혹은 아직 모자라신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밑에는요. 관리과장이나 기정과장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순수 관리과장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인건비 때문에 기존과장이 관리과장의 역할까지 같이 하게 됩니다. 이 보통 기정과장은요. 전기나 소방 자격증은 선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계 담당하는 격리분하고요. 사무를 담당하는 서무가 있는데 저희가 맨날 농담으로 서무가 민원 처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서러워서 서무다라는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자, 보조 선임 그 기계, 전기, 영선팀 각각 있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은 아까 위에 말씀드린 대로 뭐 때문에? 인건비 때문에 기전팀이라고 해서 모든 역할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 전기, 소방, 승강기 등 보조 선임을 하고요. 경비팀, 그리고 미화팀, 그리고 요즘은 커뮤니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근간에는 여자 소장님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여자 소장님들이요, 그 경력 단절된 여자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열심히 노력하셔서 그 주택관리사 따시는 분들도 많고요. 격리분들 중에서 노력하셔서 주택관리사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흔치는 않아요. 근데 남자 격리분도 있습니다. 제가 한 분을 뭐 그분 말고도 있겠지만 제가 아는 분은 한 분입니다. 자, 공동주택의 이 주택관리사라는 거는요, 국가 공인 자격증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2차 시험에 거쳐서 붙으시면 되고요. 업무는 공동주택, 즉 아파트의 공용 부분과 입주자의 공동 소유인 부대 복리시설의 유지 보수와 안전 관리를 하는 업무입니다. 뭐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집 안에 있는 거 있죠, 세대. 여러분들 그 공용하고 세대하고 어떻게 구분하나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문 열고 들어가서 내가 잠옷만 입고 다녀도 아무도 욕하지 않는 공간은 세대 부분. 그 외에 내가 잠옷 입고 돌아다녔을 때 남들이 조금 이상하게 보는 곳, 그런 것을 공용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문 열고 내가 들어갔을 때 현관 안에 부분은 내 집, 그 나머지는 공동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소장은 그런 공동 부분하고 우리 또 부대 복리시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이 어딜까요, 여러분? 뭐 커뮤니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살기 좋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전문적으로 관리해서 공동주택, 우리 아파트를 오랫동안 사용하고 잘 사용하고 관리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입주자 등의 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국가, 사회 및 경제 발전의 이익을 담당하는 역할이라 이겁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 잘 보살펴라 이거죠. 주택관리사 보는요. 그럼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택관리사 보는요. 주택관리사보 합격 증서를 받은 사람을 말하고요. 주택관리사는 요거를 받았는데 그 67조 2항에 따라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받은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요. 요거는 어떤 기준이 있냐면, 자, 주택관리사 경력이 없어서 주택관리사 보호 자격증을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주택관리사를 따려 그러면 소장으로 경력을 3년 이상 쌓거나 관리직원으로 경력을 5년 이상 쌓거나 하면 됩니다. 이 관리직원으로 경력을 쌓을 수 있는데요. 이 관리직원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안 되는 건 뭘까요? 미화 직원이나 경비 직원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미화나 경비는 단순직이라고 생각을 해요. 생산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화나 경비직은 안 되고요. 그 나머지 직종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위탁사 근무하시는 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소장으로 2년 일했고 그 관리직원으로 1년 일했어요. 이러면 더해서 3년인데 가능한가요? 안 됩니다. 각각 소장 경력이나 관리직원 경력으로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3년이죠, 관리직원으로. 그래서 나머지 2년을 채워야만 주택관리사 보를 똑 떼고 사가 될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사 보는요, 500세대 미만만 관리하고 주택관리사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배치 신고하셔야 되고요. 자격증, 임명장, 증권, 교육, 이수 현황, 직인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직무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수많은 내용들이 있죠. 여러분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주택관리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궁금증이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택관리사 직무교육을 하고 있고요.
회계에 관련된 직무 교육이죠. 혹시 요번에 24회차들이 많이 합격하셨는데요. 거기서 회계 직무 교육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내일도 행복하세요.